그 1년 뒤에 새로운 이야기가 벌어집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뒤에 왕은 새로운 왕비를 맞이했다. 왕비는 아름다웠지만 사악한 마녀였다. 그녀에게는 마법의 거울이 있어서 때때로 거울에 자신을 비추면서 물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러자 거울이 대답했다. 왕비님이죠. 그런 대답을 들으면 왕비는 뿌듯했다. 그러는 사이에 백설공주도 무럭무럭 자라 7살이 되었다. 어느 날 왕비가 거울에게 물었다. 거울아, 거울아, 벽에 달린 거울아, 이 나라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러자 거울이 대답했다. 왕비님도 미인이지만 백설공주가 더 예쁩니다. 왕비는 몸을 푸르르 떨면서 질투심에 어쩔 줄 몰라 하였다. 왕비는 사냥꾼을 시켜 백설공주를 죽이고 허파와 간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사냥꾼은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하였지만 차마 죽이지 못하고 숲속에 그냥 놓아두었다. 그리고는 어린 멧돼지를 잡아서 허파와 간을 왕비에게 가져갔다. 이것을 본 왕비는 허파와 간을 요리하여 먹었다. 이제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조금 다르거든요. 예. 즉, 이제 왕비가 몸을 파르르 떨면서 질투심에 어쩔 줄 몰라 하였다까지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1년 뒤에 새로 맞이한 새로운 왕비는 누구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여왕이 가져온 거울이 있어요. 거울아, 거울아, 벽에 달린 거울아. 이 나라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하고 물을 때마다 거울이 대답하죠. 예, 이 거울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왕비라는 거는요, 기존에 왕비가 백설공주를 낳자마자 죽었잖아요. 그리고 새로 들어온 새 왕비는 현실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뭐예요? 새엄마죠? 현실적인 측면으로 보면 새엄마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인격의 출현이에요. 뭐예요? 기존의 엄마와는, 기존의 인격과는 전혀 다른 인물이에요. 그죠? 그런 인격입니다. 그게 이제 새엄마로 등장했어요. 그 다음에 심리학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주관적인 해석의 차원으로 볼 건데요. 이 주관적인 해석의 차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이 백설공주의 그 인격을 주체자라고 보는 거예요. 자라고 보는 거예요. 주인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공 내면의 누구의 인격인 거예요? 내면에 있는 인격들, 즉 새 왕비도 그렇고 기존의 왕비도 죽은 왕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앞으로 만날 왕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난장이들도 모두 이 백설공주 내면의 인격인 거예요. 그 인격들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게 이 동화를 해석하는 묘미입니다. 이게 융합파들이 주로 하는 방식이거든요. 이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내면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이 무의식적인 것들이 표면으로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동화를 자꾸 해석하다 보면은 심리학적인 측면으로서 내가 많은 부분을 알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만나는 그 내담자와의 관계에서도 뭐예요? 그 사람이 안고 있는 문제를 더 통찰할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잘 알게 되고요. 그래서 이 동화 분석이 임상에서 굉장히 뛰어나게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새왕비가 가지고 온 게 거울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거울을 언제 보시나요? 어떤 분은 거울 하나도 보지 않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어때요? 매일 거울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때 거울을 보냐 하고 물으면은요, 어느 때 거울을 볼까요? 그래요. 사랑하고 있을 때.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을 때, 무언가 움직일 때. 그쵸? 거울 보면서 계속 나를 가꾸려고 해요. 근데 거울을 보면은 예뻐지나요? 네, 예뻐지더라고요. 이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현대에서는 뭐예요?
카메라. 카메라를 맨날 보잖아요. 그러면 예뻐져요. 왜? 카메라에서 예쁜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연예인들 아닌 비연예인이 어느 날 나타났어. 근데 그분이 고정으로 TV에 출연해. 그러다 보면 예뻐지고 되게 멋있어지는 거예요. 왜? 카메라에 잘 맞게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연출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카메라 마사지라는 그 신종어가 있어요. 왜 TV에 출연하거나 아니면 매체에 출연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되게 멋있어지구나 예뻐진다. 그래서 그것을 일종의 카메라 마사지다 이렇게 젊은이들이 쓴 용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그 줌 수업을 하다가 보면은 예, 자꾸만 카메라 앞에 얼굴을 들이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이뻐져요. 그런데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마스크를 썼잖아요. 그쵸? 마스크를 쓰면서 화장품 값이 어떻게, 화장품 매출이 어때요? 뚝 떨어졌대요. 화장품 매출이 거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화장 안 해도 되잖아요. 마스크 쓰면. 가리면 되잖아요. 그죠? 저도 그래서 화장품을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안 샀는데 쓸 일이 없잖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예전에는 어, 조금 젊었을 때, 지금보다 조금 젊었을 때는 정말로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부터 했어요, 씻고. 정말로.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부터는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맨 얼굴로 그냥 뭐 보여지고, 지금은 이제 수업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꾸몄는데, 굉장히, 예, 그랬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거울이 상징하는 건 뭐냐? 예뻐지려고 하는 거, 여성성의 상징입니다. 그죠? 예, 여성성의 상징입니다. 이제 거울이 의미하는 게. 근데요, 여기서는 뭐예요? 이 거울이 마법의 거울이에요. 그리고 너무 웃기는 게 이 왕비가 물을 때마다 왜 거울은 솔직하죠? 그죠? 왕비님도 예쁘지만 백설공주가 더욱 예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찌 보면은 이 거울은 이 왕비의 그 본심, 진실을 드러내주는 그런 것일 수 있다. 진실을 대면해주는 그런 것일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음, 이 진실을 대면하면 대면할수록 어때요? 우리가 꺼려지는 거죠. 그쵸? 재앙이에요, 재앙. 당신도 예쁘지만 당신보다 누구가 더 예뻐. 이런 소리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쵸? 그렇지 않나요?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러나 저는 기분 나빠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법의 이 거울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결국은 이 새 왕비가 어떤 인격이다? 마법을 부리는 인격이다. 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 모성의 부정적인 측면에 해당되죠. 여성으로 보자면 엄마, 왕비라고 보면은 엄마잖아요. 엄마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체적으로 마녀, 마법을 거는 이제 그런 어떤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왕비와 마법의 거울과의 관계를 보면은 왕비와 거울의 관계 방식이 나타나죠. 그렇죠? 그 왕비는 자신이 최고이기를 원하는 거고 마법의 거울은 뭐예요? 솔직하게 그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왕비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나라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라는 말은 뭐예요? 굉장한 비교. 그쵸? 굉장히 비교하고자 하는 그런 여성이에요. 그쵸? 누군가와 비교해서 제일 예쁘다라는 거는 누군가와 비교의 대상이 있는 거죠. 이 비교하고 판단하는 것들, 그 다음에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들, 즉 뭐예요? 모든 것을 외부로 이제 향하고 있는 거죠. 에너지가. 이런 여성은 어때요? 이런 여성은 이제 현실에서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어떤 여성이냐면은 신경증 환자들, 히스테리. 이제 이런 여성한테 이게 많죠. 외부에서
무언가 에너지를 충족을 받아야 되는데 외부에서 충족이 안 될 때 뭐예요? 내면을 향하게 돼요. 그쵸? 그러니까 이 내면을 보여주는 게 뭐야 하면은 이 왕비의 거울 속에서 말하는 왕비님도 예쁘지만 백설공주가 더 예뻐요라는 그 말이 의미하는 이 백설공주. 그래서 이 왕비의 내면에 있는 그 내면의 인격이 어린 백설공주예요. 이거를 주관적인 해석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이 새 왕비가 그 왕비가 주인공이다라고 본다면 왕비 내면의 인격이죠. 그죠? 여성 인격이죠. 또 다른 자아라고 할 수 있는 인격이 백설공주인 거예요. 근데 이 백설공주라는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어때? 분노해. 화가 나.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죽이려고 해요. 없애려고 해요. 반면에 백설공주 내면, 백설공주를 주인공으로 보자면 이 백설공주의 내면에 어떤 여성을 추구해요? 이 백설공주는, 어린 백설공주는 아주 나이든 노숙한 여성을 좋아해요. 노숙한 여성을 추구해요. 이제 이런 면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가 가시나요?